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출장 문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 일단 이번 주 수업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난주에 수업을 들어갔고 아마 거의 그대로 갈 것 같기는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했는데 어, 혹시 못 들은 학생들도 있을까 봐 나중에 이제 들어오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까 봐 얘기를 하는데, 이 과목은 이제 의료관광 실무 과목이고, 이제 의료관광에 관련된 어떠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이제 의료관광이나 웰니스 관광을 할 때 알아둬야 할 뭐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위주로 진행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었냐면은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네, 의료관광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자, 의료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갖고 시작을 했느냐 그랬을 때 제가 관광객의 송출국이 있고 수신국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의료관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앞에서 쭉 얘기했을 때 의료가 뭔지 관광이 뭔지 막 이런 얘기를 쭉 했었을 겁니다. 의료가 뭘까 관광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 등장했던 게 환자가 뭐지, 그러면 관광객이 뭐지, 그러면 비슷한 점은 무엇이지, 그리고 다른 점은 무엇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관광학 전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건이나 보건학이나 이런 쪽 전공을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광객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관광객의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 관광객의 특징하고 그런 다음에 의료 관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료 관광객은 그러면 일반적인 관광객일까 아니면은 일반적인 환자일까 아니면 그 중간의 모습을 띈 것인가. 이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해 나가고 공부해 나갈 건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관광객이라는 것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관광학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때 관광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뭐 구경꾼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순례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그냥 만든 말은 아니에요. 자, 관광객이 구경꾼이다, 관광객이 이방인이다, 관광객이 순례자다, 관광객이 어린아이다 라는 거는 이러한 단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관광객이 지니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볼 게 구경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경꾼이라는 거의 특징이 무엇이죠? 구경꾼의 특징. 자, 구경꾼의 특징은 이게 그냥 만약에 실시간 수업이었으면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글도 달아주고 그랬지만 제가 녹화 강의다 보니까 뭐 그렇게는 못하고, 구경꾼이라는 것의 특징은 쉽게 해서 구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얘기는 직접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깥에서 눈으로 지켜보는 것뿐이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죠. 예. 그래서 구경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뭐 사람 만약에 싸움 구경, 불구경, 물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상의 핵심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야. 싸움이라면은 그것을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싸움박질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러면 뭐예요? 구경꾼은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그 외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눈으로서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는 거죠. 예.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운동 경기도 구경을 하는 관중이 결국 구경꾼에 대한 한자어인데, 관중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보고 같이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실제로 뛰고 있는 건 선수들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구경꾼들은 내가 실제로 경기를 뛰진 않지만 몰입을 하는 또 효과는 있어요. 뭐예요?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한테 내가 몰입을 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싸움 구경이 났다. 제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몰입을 해요. 내가 주먹을 날리고 하진 않지만. 불구경이 났다.
불을 나는 걸 구경하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안타까워 저 집이 저 재산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경꾼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몰입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죠? 100% 그것에 동화돼서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겠죠. 어떠한 사건의 당사자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두 번째. 이방인 비슷한 뜻이죠. 이방인이라는 것도 관광객을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자, 이방인이라는 특징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방인이라는 특징이 갖고 있는 것은 뭐 이런 특징이 있겠네요. 그 지께서 내 땅에서 내가 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 재산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인적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주민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사회에 들어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그 사회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꾼이나 이방인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가 그 사건이나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에 포함된 듯 하지만 깊이 진심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깊이 진심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건 뭐냐? 나의 어떠한 그 정신적이라든지 신체 육체적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무엇인가 나의 진짜 깊숙한 그 무엇인가가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방인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 있지만 나는 그 땅에서 100% 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요런 게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순례자라는 뜻이 있죠. 순례자라는 거는 필그림이죠. 어떤 목적성을 갖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순례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돌아간다라는 거죠.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방문을 했고 방문의 목적성을 이룬다면은 다시 나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자, 이런 게 관광객의 특징이라죠. 그렇죠. 그러면 순례자가 관광객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엇인가 어떠한 장소에 완전히 뿌리 박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성향을 띠고 있더라. 자, 네 번째 어린아이. 어린아이하고 성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막 우리가 성인 눈에 보면은 일명 좋게 말하면 창피한 거, 막 좀 거칠게 얘기하면 쪽팔리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잖아요. 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죠. 예.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지. 어린애들은 사회화 과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거짓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놀이를 좋아하죠. 노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자, 뭐 요런 걸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제 조카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때 완전 어린이죠. 어린이 때 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린 어떤 할머니가 탔대요. 아줌마가 탔대요. 제 동생이 그러는데 근데 너무 향수 냄새가 세니까 얘가 그 자리에서 막 냄새하면서 코를 막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제 재우 씨가 막 당황해갖고 그러는데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은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는 관광객이 내 정주지에서 하던 행동에 비해서 여행을 떠나면 훨씬 더 어린이처럼 그런 순수하고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지만 나쁘게 뭐 보면은 그런 어떠한 눈치 없는 행동도 많이 하고 뭐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 보면 이게 피사의 사탑인데 다들 무슨 장풍 쏘는 것도 아니고 다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거 합니까? 동네에서 안 하죠. 네, 어린이들 같죠. 자, 뭐 이러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구경꾼이나 이방인이나 순례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거를 관광학적 어떤 이론적 관점으로 끌어내면 뭐 이런 거죠. 뭐
관광에서의 임계성 체험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경꾼적인 것을 임계성 체험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관광이 어떠한 데 정주지를 벗어나고 남의 정주지에 잠시 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걸 뜻하고, 관광의 정의에서 순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크로스보더스, 국경을 넘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정주지로 돌아오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일탈행위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 뭐 관광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관광객이 지니고 있는 뭐 일탈성이라든지 임계성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주지로 돌아오는 행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것은 관광객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료 관광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의료 관광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과연 나타나는지, 관광객들이 아니면은 이러한 특징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통계적 관광객. 이거는 말 그대로 관광객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관광객을 이제 숫자로서 표현을 하는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관광객 수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관광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각 국가에서 표현을 할 때 숫자를 쓰죠. 방문국에 1박 이상 1년 이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관광의 정의잖아요. 그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들, 체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통계적 관광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의료 관광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죠. 의료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계적 관광객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 비자를 받고 온 관광객의 수, 혹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행위를 한 관광객의 숫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방문한 수가 가장 기본이 되고, 나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체제 기간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의료 목적, 의료 중에서도 치료 목적, 혹은 어떠한 휴양 요양 목적, 아니면 의료에서 치료 목적 중에서도 성형에 관련된 그런 뷰티, 미용 성형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실제로 어떤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은 뭐 간단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뭐 이러한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숫자로 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어떠한 관광객을 묘사하는 거는 이 통계적 관광객의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한 소비액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1인당 소비액, 아니면 어떤 의료 어떤 목적성 방문 목적에 관련된 소비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로서 표현하는 것, 요것을 통계적 관광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거는 앞에서 이제 관광객, 통계적 관광객은 말 그대로 숫자예요. 숫자로서 관광객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관광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 사실로서의 관광객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관광객을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느냐? 사회적 사실로서의 관광객. 사회적 사실이라는 거는 관광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 관광객이 사회적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현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라는 것이 분명히 숫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일반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사실로서의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렇다라면 이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어떠한,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과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확연한 차이가 있고 확연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고유한 장소로서의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고유한, 영어로는 authenticity라고 얘기를 하죠. authenticity, 예, 고유성, 진정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새도 막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랫동안 쓴 표현이긴 한데, 자, 고유한 장소로서의 여행이다. 신성한 시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행을 간다, 관광을 가는 시간은 내 일상적인 시간과는 다른 시간으로 하죠. 조금 더 신성한 시간,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보람된 시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공간의 창출, 내가 있는 곳에서 여행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를 끊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혹은 내 근처에 있는 공간을 가더라도 새로운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창출을 시키죠. 자, 이것을 공간의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개념은 고유성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얘기냐? 여행을 간다, 관광을 간다라는 행위는 어떠한 고유한, 그러니까 고유성 있고 진정성 있는 행위일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행객, 관광객들이 여러분들이 여행을 생각하고 이러면은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죠? 무엇인가 되게 막 이렇게 설레잖아요. 설레고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느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유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행을 가도 일상과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그 여행지도 결국은 그 누군가의 그 일상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면은 하와이는 무엇인가 남국 따뜻한 국가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야자수가 있고 파란 하늘과 하늘은 파래야 되고 모래는 하얘야 되고 날씨는 따뜻해야 되고 기상이 변으로 안 그러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죠. 사람들은 모두 다 친절할 것이고 이게 그것에 대한 고유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에 가면은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거는 불교식 인사잖아요. 이렇게 인사할 것이고 모두 다 신비로울 것이고 모두 다 무엇인가 그 옛날에 갖고 있었던 오리엔탈리즘 형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졌던 고유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센티시티,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야지 진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많죠.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라고 뭐 기모노를 입고 한복을 입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나 아시아계 관광객들이 영국, 런던을 여행하면은 무엇인가 다들 킹스맨에 나오는 것 같은 그 검은색 수트를 많이 입을 것 같고 날씨는 우중충할 것이고 그리고 검은색 블랙캡이 다닐 것이고 무엇인가 다 젠틀맨들 있고 다 귀족적인 문화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만약에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광객들이 내가 제대로 영국, 런던을 경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고유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런던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활해 보시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날씨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영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날씨 안 좋고 축구해서 어떡하냐. 예,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날씨 좋다고 생각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예. 그게 무엇이냐. 날씨의 기준은 다른데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왠지 런던 하면은 안개가 많이 껴있을 거 희뿌열 것 같고 막 그 해는 잘 안 들고 우중충하고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겨울은 유럽 국가들은 어느 국가를 가든지 겨울에는 해가 짧아요. 북쪽에 위치해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걸 제외시키고라도 영국 같은 국가에는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 한국처럼 오지는 않아요. 비가. 그러니까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하루에 뭐 몇 번씩 비가 살짝 와요. 그런데 뭐 한 20분, 1시간 살짝 오다가 비가 또 싹 그쳐요. 굉장히 맑아져요. 쾌청해져요. 그러다가 또 잠깐 비었다 쾌청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뭐 뿌연 하늘에 막 비가 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드물어요. 그런 날씨가.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청명한 날씨가 많아요. 온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처럼 뭐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그 가을 날씨 같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날씨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어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처럼 직접 경험했으면 좀 그나마 난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셨을 때 영국에 오셨을 때 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좋구나. 여름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시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 그렇게 배웠대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걸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고유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면은 뭐 런던에 돌아다니더라도 실제로 뭐 택시가 뭐 블랙캡 이런 게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젠틀맨 복장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이상해요 만나면은. 대부분은
그냥 막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청바지에 그냥 입고 다녀요. 우리하고 우리가 더 잘 입어. 그냥 그 방수 자켓을 많이 입는 건 있습니다. 검은색 그 스포츠 방수 자켓을 많이 입어요. 비가 가끔씩 오니까. 우산은 잘 안 쓰고. 예, 이렇게 뭐 그러고 실제로는 데이비드 베컵 같은 분들보다는 웨인 루니 같은 좀 키 작고 머리 약간 까지고 얼굴 뻘겋고 수염난 이런 아저씨들이 많아요. 실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유성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고정된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광객들은 어떤 장소로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이 고유성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 가면은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지 제대로 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관광으로 인한 사회 문화의 변화 같은 게 또 나타나죠. 토착 문화가 뭐 오염이 된다. 이제 저는 이 오염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토착 문화가 외부에 들어오는 문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현상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남북 관광의 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웰리스 관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남북 관광이라는 건 한국하고 북한 관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북남 관광이에요. 북남 관광인데 이거를 우리가 북남하면 이상하니까 남북으로 이제 번역해 쓰는 건데 북쪽 국가에서 남쪽 국가로 여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국가에서 남쪽 국가 무슨 얘기냐? 북쪽이 잘 사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유럽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북반구에 산업화되어 있는 국가가 많고 남반구에 비산업화되어 있는 국가가 많아서 북쪽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이런 현상을 남북 관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한다. 돈이 있는 공업 국가에서 돈이 그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한 날씨가 좋은 남쪽으로 여행을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그런 비대칭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남북 관광 현상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내는 이제 토착 문화, 그러니까 남쪽 국가들 문화의 어떠한 변화라든지, 자, 뭐 이런 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고, 특수한 유형의 이방인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 일상의 반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역 주민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자, 여기에 좀 길어지겠다. 지금 이게 끊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 해갖고 제 25분 정도에 보통 한 강의를 만들거든요. 자, 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지. 요거 좀 길어지니까 한번 끊고 여기 특수 유형의 이방인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끊고 할게요.